자, 오늘은 2차 방정식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중3 때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중3 때 나오고 고1 때 또 나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3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 정도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면 이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정리를 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웠을 때는 근이 2개가 되거나 1개가 되거나 이 경우는 중근이지 근이 0개가 되거나 이렇게 배웠었어. 그런데 이제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고1이 들어오면서 뭐를 배웠냐면 복소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얘들은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근이 2개라는 거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실수인 근이 2개인 거니까. 그리고 근이 1개인 경우는 똑같아. 중근을 가지고 얘도 뭐인 거야? 실근인 거지, 실근. 자, 그리고 이 경우는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이거를 근이 없다라고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 허근이 2개가 나오는 거거든. 허수인 근이. 그래서 얘들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말을 보는 게 이제 중3,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2차 방정식을 그냥 일반적인 걸 풀었다 그러면 또 고1 과정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몇 개 더 나오지. 만약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게 있고 또 뭐 약간 더 심화가 된다 그러면 가우스가 들어가죠.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는 경우에 또 푸는 방법이 또 있어서 절대값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눠서 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가우스 같은 경우도 좀 특징이 달라요. 하는 경우마다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요거 풀면서 그 문제들 보면서 그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다른 거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로 풀이에서는 뭐 이러한 조금 더 절대값이나 가우스 같은 귀찮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는 이제 중3 때 공식적인 영어로 쓰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반근의 공식도 이것도 꼭 기억해 두자.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b 프라임이지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의 공식이 있었는데 요 안이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풀마 루트가 돼서 근이 2개가 됐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고 얘가 0이 되면은 근이 요렇게 1개만 나오지. 그래서 중근을 가지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고 여기에서는 루트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허수가 되니까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서 요 안에 있는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가지고 뭐를 썼어요? 판별식을 쓴다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온 거지. 비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은 뭐라고? 루트 안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얘는 이제 반근의 공식을 쓸 때는 이제 4분의 d라고 이제 정리를 많이 하지. 얘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 가지고 보지. 그래서 얘가 양수면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왜? 루트항이 양수니까 실수가 나오니까 얘가 0이면은 얘가 이만큼 없어지니까 중근을 가진다. 한 중근. 그래서 얘는 실근이다. 자,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실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 그래서 판별식을 양수, 영, 음으로 보고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내용이 하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세 가지 형태로 항상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두 개가 다 실근이지.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얘는 이제 허근을 가질 때는 D가 0보다 작다로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판별식 파트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분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분의 요거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응용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도 있었어. 반대로 어떻게? 어떤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베타이고 x제곱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바로 근을 적는 거지. a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근이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하고요. 중요한 게 이게 항상 이렇게 놔두고 만 경우가 많은데 는 0이 들어가야 된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2차식이면은 얘가 없는데 방정식은 항상 는 0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얘를 적어주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보면 a로 보면 여기에다가 x제곱하고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두 분의 합이 부호 반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두 분의 곱은 부호가 그대로 들어갔다. 마찬가지 능력 적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방정식 근을 줬을 때 방정식 작성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또 있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는 자, 지금 큰 줄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혈례근이라는 게 나오지. 혈례근. 우리 이제 복소수에서 혈례 복소수를 했으니까 혈례근이라는 거는 만약에 2차 방정식에 근인데 얘들은 한 근이 이렇게 줬어요. a 플러스 루트 b다 이렇게 줬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야. 첫 번째 이제 루트를 줄 때가 있고 i가 줄 때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첫 번째 개수가 유리수인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리수란 말이 들어갔고 루트가 들어갔을 때 얘들은 혈례근을 가진다. 얘들은 나머지 한 근이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돼.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루트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i가 들어가거나 이런 개수들이면 얘가 적용이 안 되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혈례근을 가진다. 루트일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요번에는 a 플러스 bi 이렇게 허근이 나왔어. 그럼 허근은 얘들은 세트가 뭐가 되냐면 개수가 실수인이란 말이 들어가. 그래서 개수가 실수이고 i가 들어갔으면 이때도 혈례근을 가진다.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근을 줬어요. 한 근을 주고 문제에서 유리수 루트 들어가 있으면 혈례근. 그 다음에 실수 i 들어가 있으면 혈례근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혈례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좀 잘하고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들의 대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보면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프린트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풀이 얘들은 중학교 과정 문제거든. 그래서 얘들은 뭐 따로 설명 안 하고 뭐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쓴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54번 유형 한근이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얘들 사실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야. 그래서 설명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한근이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에다가 얘들을 대입을 하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을 대입해서 먼저 m 값을 구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다시 m 값을 하니까 나머지 한근을 다시 구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정리하면 될 거고. 자, 5번 문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딱 보고 아 켤레근이네. 나머지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해서 두 근의 합으로 a는 2다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얘들은. 이거는 안 되죠. 왜? 여기에서 이거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지. 유리수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게 루트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무조건 켤레근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이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푸니? 1 플러스 루트 3을 x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 여기 넣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a 값이 바로 나오는 거지. 이제 여기에서는 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켤레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요 말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 되게 많이 나와. 이거 2차 방정식 여기 뒤에 가면 또 나올 거고 판별식 할 때 2차 함수 할 때도 나올 거고 그 뒤에도 쭉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자, 다음 6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 말이죠.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이 말은 요거 문제가 굉장히 단골로 잘 나와. 그런데 얘들은 2차 방정식에서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야. 판별식 할 때 이런 거 나오고 뒤에 가면 또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꼭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게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문제다? 항등식으로 푸는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또 항등식도 간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뭐 임의의 실수 뭐뭐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리고 또 모든 실수 뭐뭐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 뭐 추가로 뭐 어떤 뭐뭐 값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이 나오면 다 뭐다? 항등식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자, 이거는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얘를 항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x에다가 1을 끈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k에 관한 항등식처럼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얘는 k 플러스 a 여기 1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풀면은 bk 더하기 b는 0이 되잖아. 이걸 k에 대해서 풀면 k로 묶으면 얘랑 얘니까 1 더하기 b가 되고 a 더하기 b는 0이다.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a 빼기 b는 1 더하기 1에서 2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푼다.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문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 두 개 볼게. 도형 문제인데 얘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필요한 부분을 일단 x로 잡고 x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자, 7번 문제는 보면은 얘가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한 변이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이쪽도 다 두 개다가 다 1이 되는 거고, 지금 또 문제가 뭐랬냐면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거든.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여기에서 B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X로 잡을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일 편한 게 BP를 잡으면 문제가 편하게 풀리겠지, 이제. 그래서 얘를 X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거 힌트로 풀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쪽 변이나 이쪽 변을 또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보면 얘가 1이라 그래도 얘가 x가 그랬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 빼기 x가 돼야 되지. 자, 그리고 이쪽 삼각형 보면 이쪽도 지금 1이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일단은 얘들은 저기 뭐야 RHX 합동으로 해가지고 얘가 S면은 이쪽도 S가 돼야 되는 거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쪽이 1 빼기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로 정리가 다 됐어요. 왜? AP의 길이랑 뭐 같아? PQ의 길이가 같지? 요걸로 이제 식을 만들면 돼.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걸로. 여기 제곱, 여기 제곱. 그러면 여기는 제곱하면은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 얘는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풀어서 길이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풀면 되고 8번은 자, 요거는 봐. 움직이는 거 동점이에요. 동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원래 A, B, C인데 얘가 4고 얘가 3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나? BC의 길이는 매초 1cm씩 준다 그랬어. 그러면 얘들은 BC의 길이는 여기랑 지금 길이가 여기하고 여기로 되는 거거든. 지금 이만큼이 이쪽으로 줄어든 거지. 그리고 A는 여기에서 이만큼이 늘어난 거지. 여기가 뭐 B'이라고 하고 A'이라고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죠. 자, 그러면 이 길이랑 이 전체 길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지금 얘들이 T초 후라 그랬잖아. 그러면 T초 후가 되면은 BC는 야, 원래 4였어. 1초 후에 얼마가 돼? 3이 되고 2초 후에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얘는 T초 후에 BC의 길이는 B'C라고 할까요? 얘는 4에서 빼기 T 한 만큼이 되는 거지. 왜? 이 값만큼 얘가 T가 돼. 그래서 여기가 4 빼기 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이 됐고 얘들은 어떻게 커진다 그랬죠? 매초 2cm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3에서 플러스 2t만큼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3 플러스 2t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원래 거랑 지금 이거랑 삼각형 넓이 같다 그랬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원래 거 삼각형 ABC하고 지금 바뀐 거 A', B'C하고 같으니까 원래 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고 바뀐 거는 2분의 1에 4 마이너스 T에 3 플러스 2T가 된다. 뭐 이거 없애고요. 정리해서 풀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또 똑같이 풀 수 있지. 됐지? 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 말 안 한 게 얘들을 풀면은 값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범위가 있지. 왜? 이만큼이 1이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분 중에서 요 범위에 있는 게 답이 될 거다.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자, 절대값 포함한 2차 방정식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는 절대값이 0이 되는 것 기준으로 뭘 한다? 범위를 나눠서 따로따로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건 또 부등식 단문에서 나오니까 잘 기억하자. 자, 이거는 지금 요거를 보는. 그러면 얘가 양수되는 거라면
음수되는 걸 볼 거거든. 그러면 2x-1이 0이 되려면 x가 어디 기준이야? 2분의 1 기준이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는 2분의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한다? 큰 쪽에 는을 붙여준다. 클 때. 자, 그래 놓고 얘들을 그러면 식이 달라질 거거든. 둘이가. 이쪽에서는 양수로 나오고 이쪽에서는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양수면 부호 그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음수면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확인해줘야 된다? 이 범위에 만족하는 거 확인해줘야지. 그러면 답은 x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네, x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범위 나눠서 계산을 하고요. 나중에 그 범위에 맞는 값을 대로 둔다. 자, 그럼 뭐, 자,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꼭 발로 해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된다, 그지? 그럼 뭐가 해야 돼? 근의 공식 쓰면 얘는 x는 반근의 공식 쓸게. 1분의 요거 1 풀마 루트 1 더하기 4에서 1 풀마 루트 5라는 게 되지. 자, 근데 이번엔 범위가 뭐가 됐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이 중에서 되는 거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답은 x는 1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고, 만약에 3개짜리 같은 경우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3x는 2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얘들은 절대값이 얘는 1이고 얘는 0 기준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0이 있고 1이 있으면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이쪽, 이쪽, 이쪽 3군데 나눠야 되지. 그러면은 처음으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로는 x가 1보다는 작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서 풀마 나오는 거 정리해서 얘들 푼다. 이런 것들 기억나지? 좀 귀찮지만 3개를 봐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온다. 자,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10번, 11번 풀 수 있을 거고, 11번에 요거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근호 탈출을 하는 거는, 근호를 벗겨내는 거는 뭘로 나온다? 얘들은 절대값으로 그냥 그대로 나온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값 x-1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 문제가 그러면은 11번처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 그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범위 요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지?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요 유형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형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인데, 자, 가우스 함수 드문 몇 번씩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게 가끔씩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하자. 가우스 x, 이걸 가우스라고 할까? 대괄호를.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그러니까 얘는 딱 정수예요, 정수. 근데 얘보다 크지 않은이라 그러면 얘보다 큰 게 아니고 작은 거 또는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이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랑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얘를 몇 개 들어볼게. 만약에 가우스 2.5가 있어. 그러면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얼마예요? 2지.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2.999 이렇게 있어. 이것도 얼마예요? 2야. 자, 그런데
얘가 3이 되면 얼마가 돼? 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작거나 같은 게 되니까 얘는 3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 3.99까지는 3이다가 4가 되면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 0이다 그러면 0이거든. 그러면 0.1이면 얘도 0이고 0.9가 돼도 얘도 0이거든. 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0.1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0.1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2.5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자,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많을 거야. 얘는 계단식 모양의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 가우스 0이 얼마나 그랬어? 0이 지금 x가 0일 때 얘는 그냥 0이야. 그리고 0.1일 때, 0.9일 때 계속 0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런데 1이 되는 순간 얘는 얼마나 올라간다 바로? 1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1점 얼마일 때 계속 0이 1이니까 계속 1이었어. 그러다가 2가 되는 순간에 얘는 어디로 올라가요? 2로 올라간다고. 똑같아. 이렇게 가다가 3이 되는 순간 얘는 3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거지. 자, 마이너스 1까지. 아까 가우스 0, 마이너스 0.1이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계단식 형태의 모양이 된다. 가우스 함수는 이런 것들 기억해 두고. 자,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사실 이 모양은 필요 없고 얘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가우스는 항상 무슨 꼴이 된다고? 정수꼴이라고. 얘는 정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우스 x를 우리가 어떠한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면 돼. 이거를 t라고 하면은 t는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게 되면 이거 여기다 t 넣으면 2t 제곱 플러스 t 빼기 3은 역꼴이 되어서 2, 1, 1, 3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붙어야 되죠. 그럼 이거는 2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이라고 됐어. 자, 그러니까 가우스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인데 가우스는 항상 뭐라 그랬어? t는 정수라고 그랬지. 요 따라서 t, 즉 가우스 x는 1이 돼야 된다. 얘는 정수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의 문제. 그나마 좀 쉬운 형태인 거지. 같은 기호가 돼 있어. 이 안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한다. 이걸로 치환을 하고 얘는 정수다라는 거 기억해서 문제 풀면은 어렵지 않게 치환하지 않고 바로 이거 여기 가우스 x 자리에 넣고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푸는데 정수인 걸 뽑는다. 이게 자 첫 번째 유형이야. 그렇게 되면 요 밑에 있는 13번 문제 같은 형태로 풀면 되지. 자, 그런데 이게 14번이랑 15번은 조금 다른 형태거든. 왜? 14번은 가우스 안이 달라요. 하나는 x 플러스야, 하나는 x 플러스 3이야. 그리고 15번은 가우스도 있고 가우스 밖에 그냥 x도 있거든. 근데 그냥 x는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푸는 방법이 달라. 자,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할게. 자, 13번 풀어보고 14번, 15번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건 모르겠으면 선생님 풀이를 좀 보자. 자, 14번은 지금 가우스의 안이 모양이 달라.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3이잖아. 근데 아까 생각해보면 가우스 x를 우리가 뭐로 넣었냐면 t라는 걸로 치환을 했거든.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정수였거든. 그러면 얘들도 지금 얘도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될 거고 얘도 정수가 될 거거든. 자,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면 돼.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은 어쨌든 얘가 소수가 어떻게 되든 정수이든 소수이든 얘들 둘은 무조건 차이가 얼마인 거야. 이거 둘의 차는 항상 2인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수도 차가 무조건 가우스로 나와도 차가 2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하나를 t로 치환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보다 2가 크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2를 t라고 하면은 x 플러스 3은 뭐가 된다고? t 플러스 2로 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 뭐라고? t는 정수다. 이렇게.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다 넣으면 2t 제곱 마이너스 3에 이거를 가로하고 t 플러스 2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보면은 t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범위가 나올 건데, 요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 2, 1, 1, 5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2t 마이너스 5에 t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t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해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t가 뭐였어요? x 플러스 1이었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다. 그지? 됐니?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거든. 자, 아까 만약에 가우스 x가 0이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였냐면 0에서 1까지였어요. 그럼 가우스 x가 1이 되면은 x는 1부터 2까지였거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쪽에다 좀 정리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0이면 x의 범위는 0에서 1이 되고, 가우스 x가 만약에 뭐 2다 그러면 x는 2부터 9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얘는 얘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커야 돼.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범위가 돼야 될 거거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나? 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이게 t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작거나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지. 얘들 이쪽으로 보내주면. 자, 마지막에 범위 구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A, B의 값은 2라는 게 됩니다. 정리가 됐나? 요게 이제 두 번째 유형, 둘이가 서로 다를 때 하나를 정수로 놓고 치환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유형 두 번째 유형 다른 거. 세 번째는 가우스 밖에도 있고 가우스 안에도 있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이거를 그냥 t라고 치환해버리면 x랑 t 두 개가 한 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구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얘는 뭘 줬냐면 이 범위를 줬다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거 범위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때는 얘가 가우스 x는 한정돼 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인데 그러면 얘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얘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의 범위를 또 나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야. 왜? 이렇게 되면 얘는 가우스 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거든.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얘를 집어넣어서 풀고 이 경우에 얘를 집어넣어서 푼다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은 x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 2, 1, 2, 3으로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부터 되겠네. 그러면 2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야.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를 봐야 되지. 이 범위에 속하는 거는 이거거든. 그래서 이 값이 된다. 자, 이거 x니까 분수돼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2x의 제곱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x가 되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2, 1, 1, 3 여기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위에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가지? 그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두 개가 다 돼.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유형 두 가지는 좀 생소한 유형일 수가 있어. 요거 두 개 정리 잘 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유형 판별식. 판별식 아까 개념 설명 다 했어요.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일 때는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 범위 가지고 문제 다 풀면 되고 다 요것들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나 정도만 풀고 넘어가 볼게. 2-17번. 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근데 조금 보자. 여기에서 요 설명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실근을 갖고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실근은 아까 뭐라 그랬지? 0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크거나 같은 것까지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D1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D1은 요거 여기서 A가 1이고 B가 3, 마이너스 3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2 마이너스 K. 여기서 A, B, C가 다 나오죠. 여기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두 번째 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은 허근을 가지라 그랬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돼? D가 0보다 작은 거지. 이거를 D2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반근의 공식을 쓸 수 있죠. A가 1이고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고 C가 3 마이너스 K잖아. 그럼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3 마이너스 K를 했는데 얘는 0보다 작다. 해가지고 두 개 범위 합쳐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2-19번은 적어도란 말을 한번 좀 조심하자. 적어도 하나. 그럼 이거는 뭐야? A 또는 B예요. 연립이 아니야 얘들은. 그럼 만약에 이런 거지.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잖아. 원래는 연립방정식 같으면 해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또는 이거다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니까 이쪽이 다 된다라고. 그럼 이 경우에는 얘는 x가 2가 되는 거지. 만약에 x는 0, and x는 2, 이 경우에는 답이 뭐가 돼야 돼? x가 2가 돼야, 2가 돼야지. 보통 요걸 제가 보내겠네.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요쪽에서는 OI일 때는 아무거나 포함하는 거 다 되는 거고, AND일 때는 둘 다 포함하는 게 되는 거다. 그런 경우로 보면 이거 적어도 하나 문제는 둘 다 풀어서 범위 더 큰 거, 아니면 뭐 하나라도 걸쳐 있는 거, 이것들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문제는 자, 그냥 한 점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59번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아까 다 설명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건 뭘로 푸는 거다? 항등식 문제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말 여러 가지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다 항등식에 대한 문제다. 자, 그럼 20번 문제 똑같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그랬어. 중근 가진 건 뭘로 풀어요? D는 0이지. 그럼 얘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D는 0을 하고 두 번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되겠다. 자, 한 변씩 쓰면은 이거 4분의 D 쓸 수 있네.
자, 이런 것 때문에 방근의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고. 이거를 방근의 공식 안 쓰면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4배씩 해야 되거든. 그 쓸데없는 거를 좀 시간에 계산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방근의 공식 씁니다. 그럼 요거를 하면은 k-a의 제곱. 이 마이너스는 상관없지. 왜?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4배 안 해도 돼. 그거 그대로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는 0이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인데, 자, 요거 이렇게 없어진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적자 여기다.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이 돼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k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a가 아니고. 그럼 k 있는 거 이거랑 이거를 묶습니다. 그러면 k에 얘 그냥 먹고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0 되려면 a는 3이 돼야 되고 b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빼기 b가 0이니까 b는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근이 단 한 개 똑같은 말이지. 항등식 근이 한 개면 중근 똑같은 문제 풀어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유형. 자, 유형 60번. 얘들은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잘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생소할 거야. 그러니까 내용 설명 한번 잘 듣고 정리하자. 자, 실근을 가지는 허수 개수의 방정식이다. 자, 개수가 허수예요. 개수가 허수야. 그러면 허수는 자 중요한 게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가 없는 거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를 어떻게 푼다? 얘가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허수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푼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으로. 항등식처럼. i 있는 것 따로, i 없는 것 따로.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i 없는 거, 이렇게 i 있는 게 a 플러스 bi가 되면 이게 a고 이게 b다. 또는 이게 0 되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중근을 가지는 허수개수는 사실 얘는 중근은 뭐야? d는 0이지. 0은 얘들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은 못해도 0이 되는 거는 만들 수가 있거든. 개수들도 0은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판별식으로 풀면 되고, 판별식에서 아마 i가 나올 거거든. 그럼 이것도 판별식을 복소수가 같은 조건으로 풀면 된다고. 자, 문제 하나씩 볼게. 허수는 크기가 없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2i가 3i보다 작다 이딴 거 없어요. 마이너스 3i가 5i보다 작다 이런 것도 없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바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거 AK가 아니고 알파 K지. 실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i 있는 거 i 없는 거를 묶을 건데 그냥 알파 일단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이 됐고 요렇게 하면 요 자리가 알파 자리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k 플러스 2i는 0. 그래서 i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습니다. i 없는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로 묶고 알파 더하기 2의 i는 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됐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더하기 k가 0이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따라서 알파 k는 12라는 답이 나오면 되겠다. 그치? 자, 어떻게 푼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으로 푼다 얘들은. 자, 근데 얘들은 판별식이 이거는 복수가 같은 조건으로 풀 수가 없어. 일단은 A, B 막
모르는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로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B를 하면은 A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B 플러스 4I가 0이다. 마찬가지 나머지는 A 제곱 플러스 2A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I는 0. 복소수가 같을 조건으로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B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A 마이너스 4의 I는 0이다. 마찬가지 얘가 0이 되려면 A는 2가 돼야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도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B는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다. 자, 어떻게 했어요? 개수가 허수일 때 실근을 가지는 거는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복소수가 같은 조건으로 푸는 거고 중근을 가질 조건은 얘들은 분이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으로 푼다. 사실 이것도 복소수가 같은 조건도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근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D는 0으로 가능하다. 왜? 판별식에 얘는 0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양수고 음수고 I가 있는 거를 양수 음수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판별식의 활용을 해서 자, 중근이 D가 0인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와.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소에 대한 2차식이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도 판별식인데 이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로 푸는데 이거는 유형 70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거는 문제 푸는 거 D는 0으로 푸는 거니까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6번, 27번 다 풀 수 있고 28번 하나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완전제곱식이래. 그랬을 때 A, B, C가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자, 근데 이거는 풀기만 잘 풀면 되지. 일단 개수별로 보면 x제곱으로 보면 여기서 x제곱이 1개, 2개, 3개 나오니까 3x제곱이 돼. 그 다음에 x가 나오는 건 이쪽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x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 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 B, B, C, CA 부호 양수야.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는 0이야.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얘하고 얘하고가 A, B, C가 되거든. 이걸 판별식 0이다 반거대 공식 써서 풀면은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자주 봤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야. 식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게 0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정리해서 다 할 수가 있어. 알았지?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이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문제들 뭐 29번, 30번 같은 문제들은 뭐 하면 돼?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알파, 베타의 관계로 문제를 다 풀면 되지. 자, 이런 건 다 풀어보면 될 것 같고 31번이랑 32번 잠깐만 볼게.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자, 이 경우에는 이거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1이거든. 자, 그러면 루트 알파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하는데 이거를 제곱해야 되지. 제곱을 하는데 루트를 제곱하면 그대로 그냥 알파가 나오는 거고 얘도 제곱하면 그냥 베타가 나와. 그리고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복소수에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어. 루트 A 루트 B가 자 이게 원래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야. 근데 딱 다른 한 경우에 마이너스라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었지. 언제? 이 경우. 이건 언제야? 둘 다 음수일 때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자,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지. 그러면 이거는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나와? 그냥 그대로 합쳐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 루트 알파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2를 하니까 6이라는 게 됐습니다. 따라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원래는 풀마 루트 6인데 이거는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지. 왜? 루트 알파 베타가 다 양수니까. 그래서 답이 루트 6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 32번은 이거랑 비슷한 유형인데 또 달라요. 잘 봐.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의 부분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야. 그리고 알파 베타가 1이야. 합이 마이너스고 곱은 1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거든. 양수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거는 부호가 같은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거는 둘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진지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냥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알파랑 베타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뭐랑 같아야 돼요? 둘 다 양수니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의 알파, 베타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맞니? 그렇게 되니까 얘는 뭐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먹고 나서 2루트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된다고. 자, 잘 보자 이런 꼴.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요게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에 얘가 1이었으니까 그냥 요렇게 되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요건 루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6이 답이 돼야지 된다. 이거는 뭐 루트 풀고 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 뭐 봐야 돼? 부호. 둘 다 음수일 때는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자, 이런 게 가끔 문제에 함정을 주기 위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차이 알고 루트가 나와 있으면 부호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호를. 자, 요거 하나 조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도 활용 문제도 쭉 볼게 그냥. 이거는 알파, 베타의 관계식만 만들면 돼. 활용 문제는. 자, 이 33번부터 36번까지는 알파, 베타 관계식 만드는 건데 이 33은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두 근의 차가 2다. 그러면 하나를 알파로 넣으면 하나를 알파 마이너스 2로 넣으면 되는 거지. 또는 하나를 알파로 넣고 알파 플러스 2로 놔도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2로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난다고 치면은 이거 두 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니까 2알파 더하기 2가 되고 곱은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알파에 알파 더하기 2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하나 구하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니?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 그럼 얘는 알파, 2알파 이런 식으로 되면 되고 뭐 35번 같은 경우는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지. 36번 연속된 자연수 알파, 알파 더하기 1 그리고 알파가 1, 2, 3, 4 알파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또 관계식만 넣고 풀면 풀 수 있고 37번 같은 경우는 잘못 보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본 것만 쓴다. 제대로 본 거.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위에 상수항 잘못 봤으면 뭐야? 1차항을 제대로 본 거지. 그러면 태윤이는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였어? 1차항을 제대로 본 거지.
그러면 1차항을 제대로 봤으면 뭘 제대로 봤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는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태영이는 제대로 본 게 x항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상수항을 써먹으면 되지. 그럼 상수항을 써먹으려면 어떻게 써먹어? 알파 베타가 제대로 됐다고. 자, 뭐 이거 왜 그런지 알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얘는 상수항 잘못 봤으면 c를 잘못 봤으니까 이걸 못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는 못 써먹어요. 얘는 반대로 1차항 잘못 봤으니까 이거를 못 써먹는다고. 그래서 얘는 a분의 c가 되고 부분의 곱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둘 사이에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5니까 b가 마이너스 5a가 나오고 얘는 c가 6a가 나오거든. 그래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는 0이다. 요거 약분하고요. 나머지 정리하면은 근이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식의 값 구하기. 이것도 뭐 어차피 근각 계수와의 관계로 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놓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되겠다. 그지? 그러면 38번 같은 경우는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플러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다 놓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걸로 만들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9번도 같은 형태로 풀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66번 보면은 자, 이거는 조금 형태가 달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부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알파 제곱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통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면 그냥 정리하려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자, 이것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하면은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 두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가 0이라는 거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도 0이다라는 식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을 줄여나가는 거야. 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만큼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러면 이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알파 마이너스니까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베타라는 게 돼서 알파분의 베타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같은 형태로 이쪽도 얘랑 똑같은 식이 정리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알파라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결국 문제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여기 주고 여기 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이거는 전체 제곱한 거 25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분의 21이 되겠지. 자,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이러한 식을 만들어서 얘를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걸로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냥 다 하면은. 됐지? 그러면 41번도 같은 형태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뒤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여기 정리 쭉 했어. 뒤에 남아있는 거 뭐 두수를 근으로 하는 거랑 혈렉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 요거 여기 41번까지 꼭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검사를 받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요.